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나요?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보면 늘 집에서 쉴 거야 라고 대답하고 단체 회식보다는 조용한 카페나 자기 방을 선호하는 사람 말이죠.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흔히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가 라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뇌 구조부터가 남다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정신적 자가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거든요. 도대체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들은 사람들과 왁자지껄 떠드는 것보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더 큰 에너지를 얻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뇌의 보상 회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우리 뇌에는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 도파민 체계가 아주 강력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시끄러운 파티에 가고 주목을 받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팡팡 터져 나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들의 뇌는 도파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쉽게 말해, 외향적인 사람이 매운맛 불닭볶음면을 먹어야 만족한다면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순한 맛 진라면 정도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도한 자극이 들어오면 뇌가 금방 과부해 걸려버려요. 아, 이제 좀 그만. 너무 시끄러워. 라고 뇌가 비명을 지르는 셈이죠. 대신 이들은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에 더 반응합니다. 이건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고 차분하게 몰입할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남들이 밖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며 채울 때 이들은 안에서 에너지를 농축하며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줍음과 비사교성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숫기가 없어서 사람들을 피하나 봐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수줍음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못 가는 회피의 상태입니다. 반면 건강하게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이른바 비사교적 성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믿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싫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너무 좋아서 나랑 놀려고 시간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지 아시나요? 외부의 평가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한 존재로 인식하는 능력, 즉 자기 완결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 지능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좀 역설적이죠? 사람을 안 만나는데 어떻게 사회적 지능이 높냐고요? 사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타인의 감정도 훨씬 더 예민하고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전두엽이 아주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상황 판단력을 정교하게 다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벼운 지인 100명보다 영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단 한 명과의 깊은 연결을 선호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의 네트워크는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견이나 창조적인 예술 작품들이 과연 시끌벅적한 술자리에서 탄생했을까요? 뉴턴의 만유인력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그리고 수많은 문학 거작들도 결국 고독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탄생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상태로 진입하는데 이때 창의성이 폭발적으로 발휘됩니다. 파편화되어 있던 기억과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도서관을 정리하고 새로운 책을 써 내려가는 아주 생산적인 시간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죠. 하지만 고독과 외로움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이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이라면 고독은 나 자신과의 만남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고독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기 전에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시험하고 증명하는 사람들이죠.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여러분은 결코 이상하거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남들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효율적인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의 소음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줄 아는 고도의 집중력을 타고난 겁니다. 억지로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가 자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요함과 평온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창조의 원동력이니까요. 어떠신가요? 혹시 그동안 나만 너무 유별난가? 라며 스스로를 몰아쓰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더 깊고 더 빛나게 만드는 축복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 밤 세상의 전원을 잠시 끄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고요한 방으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당신의 영혼이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고 온전한 존재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